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ETF나 미국 주식에 대한 영상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삼성전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ETF나 미국 주식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상품이 바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인데요. 이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여러 개 모아서 국내에 상장시킨 겁니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 종목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시죠. 정말 좋은 ETF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6.69%, 3개월 수익률 25%, 6개월이 40%, 1년이 91%입니다.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수익률은 정말 끝내주는 상품이죠. 이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2019년 1월 10일에 상장됐으니까 이제 막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현재 3,819억 정도가 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ETF는 펀드 보수가 있습니다. 1년에 0.45% 정도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총 보수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경우가 네이버에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총 보수도 0.45%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ETF 총 보수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45% 정도면 사실 수수료는 꽤 비싼 편입니다. 요즘에는 또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져서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꽤 높은 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에는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 일단 수수료는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세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일 겁니다. 총 10개 종목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두가 11.72%로 가장 높습니다. 자, 바이두 하면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에 해당되는 최대 검색 엔진입니다. 근데 바이두 하면 사실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크 인베스트를 운용하고 있는 캐시우드 누님이 요즘에 바이두를 쓸어 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아크 인베스트는 사실 테슬라로 엄청난 대박을 쳤는데 BYD나 바이두도 많이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두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에 정말 핫한 종목이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그 유명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만 11.27%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TF 하나만 보유를 하고 있어도 테슬라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 높은 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입니다. 알파벳은 A와 B 그리고 C가 있죠. A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고요. B는 실제로 거래되진 않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죠. 삼성전자로 비유하면 보통주가 A 그리고 우선주가 C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구글의 비중이 약 10.2% 정도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중 높은 게 애플 9.89%가 되고요. 아마존이 9.59%, 그리고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9.5%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9.42%, 엔비디아가 9.29%, 페이스북이 8.84%, 트위터가 8.81%, 이렇게 10종목이 거의 10% 비중으로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중에서 트위터 하나 빼고는 다 마음에 듭니다. 트위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라서 뺄 수 있으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이 ETF가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지 삼성전자와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년 그래프를 펼쳐봤는데요. 2020년 4월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었죠. 그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었고,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가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따라잡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에서는 많이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의 수익률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략 2년 정도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170%,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11%, 삼성전자 보통주가 101% 정도가 나오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그래프는 펼쳐보는 사람이라 사실 10년을 비교해보면 더 좋겠지만, 이게 ETF가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쉽게도 2년 수익률밖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상품 말고도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아주 유명한 ETF가 있는데, 그건 10개 기업이 아니라 1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는 한 104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아무래도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개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리스크도 더 크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미국 나스닥 100보다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조금 더 제 성격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뒤에 H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건 환해지라는 뜻이고요. 환율을 고정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미국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는 원화로 매수하지만 실제로 ETF를 운용할 때는 달러로 매수를 하겠죠. 당연히 사고 파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른 차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나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 종목의 수익률 영향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는 수익률 방어가 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는 환차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삼성전자도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ETF나 뭐 미국 주식도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사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난 영상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 ETF에 대한 영상도 가끔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ETF가 눈에 띄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상품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